네, 북한이 서해상에 200여 발을 포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평도 주민들 긴급 대피했다고 하는데요. 이 분야 전문가인 김민석 박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민석 박사는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상근 부회장이지만 전에 국방부 대변인도 하셨고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하셨고 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자, 이 북한이 200여 발을 포격했네요. 괜찮을까요? 이거는 일단은 네. 위협 사격이라고 볼 수 있죠. 위협 사격. 네, 그렇게 보입니다. 예. 북한이 이제 작년 11월 달에 네. 9.19 군사 합의를 전면 파기를 하겠다고 주장했거든요. 네. 네, 그 이후 처음으로 서해 완충구역에 네. 포병 사격을 한 것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약 2시간 동안 사격한 것은 네.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에 네. LLA 북방 한계선 북쪽에 사격을 북한 쪽 바다이긴 하지만 그쪽에 사격을 했죠. 네. 그런데 거기는 사실상 남북이 사격하지 않기로 일단 합의를 해놓은 것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근데 북한이 스스로 다 파기하겠다고 작년에 선언을 했고 드디어 이게 보란 듯이 200여 발을 쏴온 거죠. 네. 네, 우리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우리도 대형 사격을 했더구만요. 예. 오후 3시쯤에 연평도하고 백령도에 있는 K9 자주포로 가지고 사격을 했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나지 않겠죠, 그죠? 그렇겠죠. 예. 이 과거에 보면은 2009년, 네. 2009년도에 제가 당시 이제 국방부 출입기자를 할 당시였는데, 네. 2009년 봄부터 북한이 이 대청도 네. 부근에 계속 사격을 했었어요. 예. 예, 14포 사격도 하고 그냥 사격도 하고 했는데, 네. 그러다 결국은 2009년에 이제 대청 해전이 벌어졌어요. 네. 서로 선박끼리 이제 함정끼리 하면서 자꾸 내려오려고 하니까 붙은 거죠. 네. 대청 해전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2010년 3월 북한이 드디어 이제 잠수정을 백령도에 숨겨놨다가 우리 천안함에다가 의뢰를 쐈죠. 네. 그래서 천안함 폭침이 일어났죠. 그러고 난 뒤에 2010년 11월 달에 연평도 포격도를 했죠. 이게 네. 대충 이어지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와 비슷한 수순으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그 비슷한 과정으로 가면 이제 선거 전까지 계속 이런 도발을 해서 선거 때 어떤 개입을 할 의사, 이게 이제 공중전으로 개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죠. 사실은 지금까지는 문재인 정부 때 남북 간 충돌 없이 잘 이루어졌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남북 긴장 관계가 조성됐다. 예.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 책임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네. 우리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의힘 지지를 줄이게 하고 네. 그를 통해서 선거 개입을 공중전으로 한다. 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통이죠. 네. 본격 개입을 시작한 건데 이게 200여 발 우리는 제대로 이렇게 대응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번에 저희들도 일단 해상 사격을 했으니까 예. 적절한 수준에서 사격을 했을 겁니다. 예. 했는데 지금 이제 북한이 심상찮은 게 네. 북한에 보면은 9.19 합의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로 네. 이 조치를 해놓은 것들을 하나씩 다 파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오늘은 포탄 해상으로 이제 200발을 쐈지만 네. 북한이 작년 11월 달에 9.19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네. 휴전 DMZ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GP가 있습니다. GP. 그 네. 당시에 북한이 GP 10개를 없애고 한 개는 놔뒀거든요. 네. 일단 철수만 했는데 이걸 다시 전면 다 복원을 했어요. 예. 그것도 콘크리트
팩트로 복원하고 아유, 병력도 재배치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이 이제 GP를 복원함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계를 더 강화해야 되는 거죠. 우리 것도 없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휴전선 인근에서 부근에서 아마도 긴장감이 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이었던 게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가 있습니다. 예, 그 서쪽의 경의선, 동쪽의 동해선 도로를 남북이 연결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북한이 최근에 이 도로에 지뢰를 매수를 했답니다. 예, 이제 차단하겠다는 거죠. 예, 그리고 며칠 전에는 김정은이가 이제 남북은 한 나라가 같은 민족이 아니고 다른 네. 나라다. 이제는 너희들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공격하고 우리가 뭐 마음대로 도발할 수 있는 대상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김정은이가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남북 간에 이게 경쟁이라보다는 약간 군사적 긴장감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국방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은 해상 사격으로 대응했지만 네,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다차원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대비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이게 아니면 불안한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죠. 네, 그렇지만 이걸 걱정하고 불안하고 겁을 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고 예, 집 앞에 강도가 있으면 강도가 계속 집을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우리 집에 칼을 들고 강도질을 하러 들어오면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그렇지. 라는 걸 보여줘야 되죠. 그럼요. 강하게 우리는 대응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네, 뭐 그러다 보면 이제 북한이 도발하면 피해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네, 피해 겁을 먹으면 결국 강도질 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그 어떤 용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그런 면에서는 강경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김민석 박사가 파악한 그 윤석열 정부의 그 뭡니까 안보 태세라든가 특히 신원식 국방장관이 이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안보 태세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윤 정부의 특징은 네, 우선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우리 국민과 영토인데 네, 그걸 위해서 우리 헌법에 규정된 걸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게 윤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말을 여러 번 했거든요. 예, 이 헌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와 인권입니다. 생명이거든요. 그걸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 만든 계약서가 헌법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칙을 확실히 지키겠다. 네. 지키겠다는 원칙이 확실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핵심을 또 안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안보 태세에 대한 어떤 지키겠다는 원칙은 명확한 게 대통령 입장이고 네. 대통령 입장이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군에서 오랫동안 핵심 요직을 했는데 그 요직도 주로 작전 분야를 했습니다. 예, 예, 작전본부장 합참의 작전본부장을 했거든요. 네, 작전본부장은 대한민국 이 군사작전을 모든 걸 다 총괄하는 자리입니다. 예, 그리고 국방부에서 정책기획관을 했고 제가 같이 업무를 여러 차례 같이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갑내기 아니에요, 우리 다. 맞습니다. 예, 친구기도 한데 네, 친구죠. 예, 예, 국방부 정책기획관 할 때도 일을 했고 작전본부장 할 때 2014년 북한이 그때 도발하고 했을 때도 그때 강력 대응을 했거든요. 예, 목함 지뢰 사건으로 도발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신원식 장관이 당시에 합참 작전본부장으로 강력하게 대응했거든요. 네, 그런 걸 봤을 때에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 명확하게 응징을 할 것이다. 예,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에 맞춰서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바라는 것에 맞춰서 대한민국 영토와 국민을 확실하게 지킬 것이다. 라는 건 저는 믿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좀 이제 안심이 되네요. 아니, 뭐, 신원식 장관이 지난번에
국방 무슨 자료인가 그 훈련 그 정신교육 자료에 예, 예. 뭐 또는 분쟁 분쟁 지역으로 한 거 그것 때문에 욕을 좀 먹었는데 예. 예. 그거는 예. 뭐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긴 하지만 네. 그게 뭐 대세는 아니고 독도는 우리 땅이지 않습니까? 그럼 실효적 지배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럼요.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뭐 중요한 뭐 이 자산이 있는데 그 옆집 사람이 저거 자꾸 내 거다 하고 우겼을 때 그게 논란의 대상이라고는 아니죠. 그럼, 예. 제 거는 제 거인 거죠. 예. 예, 우리 땅은 우리 땅입니다. 예. 예. 그럼. 남들이 그렇다는 상황을 설명해 준 것이고 예. 신의식 장관이 예. 그렇다고 해서 그게 우리는 확실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는 입장은 명확합니다. 괜히 네. 그 논란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 그걸 알겠. 좀 표현할 필요는 없었죠. 예. 그러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신의식 장관 잘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민석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북한이 200발을 이렇게 포격을 했는데 연평도 주민들 놀라셨을 텐데 우린 곧바로 또 응대를 대응 사격을 했고요. 뭐 바다에서 서로 훈련한 거지만 우리 연평도에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걔도 뭐 포소리 나고 이래서 굉장히 놀라셨을 텐데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북한은 간단한 집단이 아니고 정상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차례 도발을 여태까지 계속 해왔고요. 연평도 포격한 놈들 아닙니까? 천안함 때린 놈들이고.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하고 김민석 박사 분석대로 저쪽에서 도발하면 아주 말하자면 몇 배로 갚아준다는 이걸 해야 도발을 못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보십시오. 그냥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하마스가 먼저 쳐들어오는 거를 저걸 대충 뭐 협상하고 끝내고 하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박살을 내겠다는 이스라엘 국민들과 이스라엘 지도부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안보적인 면에서는 칭찬해줘야 되거든요. 그 애초에 전쟁은 잘못된 거죠. 근데 누가 쳐들어왔어요? 하마스가 쳐들어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마스를 비판해야죠. 그 이스라엘이 막 반격하는 걸 가지고 좀 막 비판하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좌파들이. 그럼 우리도 북한이 쳐들어오면 그냥 막 협상만 하자는 겁니까? 안 돼요. 한 방 쳐들어오면은 두 방, 세 방을 우리가 응징을 해야 못 쳐들어오는 거지. 한 방 쳐들어왔을 때 협상해가지고 그냥 어영부영해서 없던 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거를 윤석열 정부가 잘할 거라고 우리 국방 전문가가 얘기하네요. 그래도 안심 못합니다. 안심하게 조금 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